봅시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 마스크 끼고 할게요, 수업은. 오케이? 그게 낫지? 그지? 괜히 내 침 튀는 거보다 낫잖아, 그지? 잘 들려요? 오케이, 좋습니다. 가봅시다. 마스크 끼고 수업한 건 처음이에요, 선생님도. 시국이니만큼 이렇게 진행합시다. 자, 보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등비수열이라는 걸 처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선생님이 처음에 너희들 수열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었는지 기억나요? 수열. 그치?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다. 여기까지 얘기했었고. 그치? 그 다음에 수를 일정한, 특정한 규칙에 맞게, 규칙에 따라 나열한 거다라고 했었고. 그지? 그래서 규칙 찾는 거에 대한 얘기를 쭉쭉쭉 했었던 것 같고,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등차라는 규칙이 있고, 두 번째 무슨 규칙이 있다? 등비라는 규칙이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열. 같을 등의 비례할 때 비죠. 그래서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등비라는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라고 딱 주어져 있어.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요거의 B, 요거의 B, 요거의 B, B들을 생각한다면 그 B는 뭐냐면 A분의 B를 의미합니다. 얘랑 얘의 B는 B분의 C를 의미하고요. 얘랑 얘의 B는 C분의 D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 B들이 전부 다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B가 뭐 예를 들어서 R로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B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A에다가 R 곱한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오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C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B에다 뭘 곱한 거예요? R 곱한 거예요. C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넘어가서 R 곱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건 또 뭐겠어요? C에다가 마찬가지 R 곱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여기는 얘에다가는 곱하기 R 해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곱하기 R 해준 거고 여기도 곱하기 R 해준 겁니다. 아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숨차네. 숨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되게 숨차네. 자, 천천히 갈게요. 그러니까 계속 R씩 곱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진행하는 그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는구나. 거기까지 일단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봐봐. 여기 A1이 있었고 A2가 있었어. A3이 있었고 A4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가지고 AN-1이 있었고 AN이 있었대. 그럼 봐봐. 지금 잠깐 다시 등차라는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볼게. 등차라는 건 결국 얘 빼기 얘랑 얘 빼기가 다 같아요. 이런 뜻으로. 그지? 등차였고.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어?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항이 커질 때마다 어떻게 돼? D씩 커지는 형태가 등차 수열이었지. 맞아? 물론 저 공차가 뭐일 수도 있었어? 음수일 수도 있었긴 하지만 지금 배우는 등비라고 하는 거는 얘에다가 곱하기 R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형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수열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 AN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었냐면 A 더하기 N-1D라고 했었어요. 그때 여기는 이 N-1D라고 하는 얘의 의미가 뭐였냐면 얘는 D 더하기 쭉쭉 더해서 D를 몇 번 더했어요? N-1번 더했어요. 이런 의미였단 말이야.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고 싶은 건 등비수열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A1에다가 A1 여기다가 R 곱하기 계속 가가지고 R을 곱할 거야. 몇 번 곱하겠어? N-1번 곱하겠죠. 그죠? 그러니 여기는 얘는 R을 N-1번 곱했어요 라는 뜻은 R의 N-1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얘의 일반항이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 되는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얘의 일반항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열에 대해서는 일반항이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계속 곱해진 여기는 요 R, 여기는 요 R, 요 R들을 이거 뭐야 이게? 얘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요 R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B라고 불러요. 공비. 오케이? 여기서 뭐라고 불렀었어? 얘네들 요 공차라고 불렀었지. 공통된 차다라고 해서 공차. 여기서는 공통된 비율이다라고 해서 공비. 요 R들은 전부 다 공비라고 부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요렇게 일반항이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예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어떤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등비라는 규칙 자체가 요 규칙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애가 뭐가 됐을 때 여기는 얘가 AN-1에다 R을 곱해진 형태 혹은 AN 플러스 1이라는 가 AN 곱하기 R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일 때 이걸 등비 수열이라고 너희가 바로 찾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n번째 항에다 r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요. n-1번째 항에다 r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듭니다. 그죠? r씩 계속 곱해져 나가면서 커져가는 그런 형태의 수열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군요?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군요. 그 다음에 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어쨌든 나는 끝판왕인 일반항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 일반항은 결론이 뭐가 됐다?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n-1번 곱해진 형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뭐가 필요한 거야? 첫째 항이 필요한 거고 또 뭐가 필요한 거야? 공비가 필요한 거야. 딱 두 개가 등차 수열에서 딱 두 개가 필요했었어.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했었어. 여기서는 마찬가지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은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일반항을 알고 있다면은 난 몇 번째 항이든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했었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되냐면 n에 대한 지수식이 됩니다. 지수 쪽에 뭐가 들어있어? 지수 쪽에 n이 들어있어. 오케이? 지수 쪽에 n이 들어있으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마찬가지 봐봐. 여기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갈게. AN이라고 하는 게 지금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보면서 내가 빠르게 첫 번째 뭘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어? 첫째.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첫째 항은 언제나 뭐냐면 여기다 1 넣은 거야. A1. A 곱하기 R의 1 빼기 1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A 곱하기 0제곱은 1이죠. 1이 되면서 그냥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얘는 그냥 A예요. 여기서는 현재 그냥 A가 첫째 항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비를 빠르게 구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공비는 N의 밑입니다. N의 밑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무슨 말인지 봐봐. 여기는 얘 마이너스 1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얘 밑에 있는 여기는 얘 있지. 걔가 공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게 막 3 곱하기 4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지금 얘랑 모양이 달라요. 얘는 N-1제곱이라고 돼 있었고 얘는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모양이 달랐을 때 여기서 첫째 항은 뭐가 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첫째 항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죠? 얘가 첫째 항이 아니야. 얘랑 모양이 완전히 똑같았을 때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게 맞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첫째 항은 그냥 얘에다 1 집어넣은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에다 1 집어넣으니까 얘는 3 곱하기 4의 제곱. 여기는 얘가 첫째 항이 되겠죠. 그 다음 얘 공비는 뭐가 될까요? 공비는 n의 밑만 확인하면 됩니다. 얘는 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됐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예를 또 한번 들어보자. AN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의 2n-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에서 첫째 항은 뭐가 된다고? 얘의 첫째 항은 그냥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된다고. 그죠? 그럼 3에 뭐가 돼요? 1제곱. 그러니까 얘는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얘의 공비는 뭐가 될까요? n의 밑이라고 했지? 그죠? 그렇지. n의 밑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3의 제곱이 뭐가 됩니다. 공비가 됩니다. 다시 n의 밑이 뭐였군요? n의 밑이 공비였군요. 첫째는 그냥 1 집어넣어 주세요. 그냥 그런 의미. 그죠? 그 다음에 공비는 n의 밑이었군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얘는 n에 대한 지수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슨 계산을 많이 하게 되겠어? 지수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수 법칙들 다시 한번 잠깐 떠올려 보자.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 곱하면 뭐가 된다? A의 그렇지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A의 m제곱 전체에 뭘 하면 n제곱을 하면 얘 뭐가 된다? A의
n제곱이 된다. 이런 거. 그다음 또 뭐 있지? a의 n제곱에다가 b의 n제곱을 곱하면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ab 전체의 n제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요거 파생되는 게 a n제곱분의 뭐 a의 m제곱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얘는 a의 m 빼기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과 또 추가적으로 a의 0제곱은 뭐예요? 1이에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뭡니다? a의 n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a의 m분의 n제곱은 뭐가 되나요? 얘는 뭐가 되니? m제곱근 a의 n제곱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오케이? 우리 다 지수 쪽 파트에서 다 배워왔던 그런 지수 법칙들 관련해서 지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우리 등비 수열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바로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 1번 문제부터 개념 확인 코너로 가서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수열의 첫 제한과 궁비를 구해주세요. 첫 제한은 그냥 2분의 1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등비 수열인 거 확인해봐. 여기다 요 뭐 곱한 거야? 마이너스 2 곱한 거야. 그죠? 또 마이너스 2 곱했고 또 마이너스 2 곱했어. 그죠? 그러니까 공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첫 제한은 뭐 2분의 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무조건 여긴 얘가 첫 제한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n에다 1 집어넣은 게 첫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긴 제가 n에 대한 지수식인 거 확인해봐. 이거 지수식인 거 확인됐죠? 저거 등비 수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첫 제한은 저기다 1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첫 제한 뭐가 된다? 마육이 된다. 공비는 얼마였구나? 3이었구나. 좋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개 쉽죠? 오히려 등차보다 등비가 더 쉬워요. 지수 계산만 잘 된다면. 다음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그럼 10번째 항은 그냥 일반항에다가 n 대신에 10 집어넣으면 답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 구하러 갑시다. 첫 번째. a는 뭐가 될까요? 첫째 항이 얼마래요? 5래요. 공비는 2라고 했어. n-1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괜찮죠? 여기다가 이제 10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5 곱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얼마니까? 512가 되니까 5 곱하기 512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당연히 지수 계산이니까 당연히 값이 되게 커지겠죠. 저 정도 계산은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요거 보자. 얘는 첫째 항이 얼마구나? 6이구나. 그죠? 첫째 항이 6이구나. 그 다음에 3씩 곱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공비가 3이구나. 3의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10이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6 곱하기 3의 9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긴 한데 봐봐. 앞으로 얘들아 2의 몇 제곱 이거는 보통은 몇 제곱까지는 한 12제곱까지는 계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13제곱부터는 좀 무리한 요구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도 한 5제곱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근데 6제곱 이상 넘어가면 좀 무리한 요구구나 정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사실 6제곱도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는 있어. 근데 3의 9제곱처럼 이런 것들은 그냥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답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은 게 2의 1제곱은 뭐가 되고 2가 되고 2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2의 세제곱은 8이 될 거고 2의 4제곱은 뭐가 돼? 16이 되고 2의 5제곱은 32가 됩니다. 2의 6제곱은 64, 2의 7제곱은 128, 2의 8제곱은 256이 되고요. 2의 9제곱이 512가 되면서 2의 10제곱이 1024입니다. 여기까지는 얘들아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이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암기해 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거든. 근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래야지 저기 있는 이런 숫자들을 발견했을 때 511을 보고서 갑자기 512가 무슨 숫자지? 그러면서 막 갑자기 다 소인수분해를 시작해. 그럼 이때부터 좀 대책이 없어집니다. 오케이? 계속 할 거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시간 낭비. 그죠? 계속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보자마자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저기는 저 숫자들을 눈여겨놓고 외워주면 더 좋고. 오케이? 그 다음에 3의 1제곱은 얼마예요? 3입니다. 3의 제곱은 얼마니? 9고요. 3의 세제곱은 얼마인가요? 27입니다. 3의 4제곱이 얼마죠? 81입니다. 3의 5제곱은 얼마인가요? 243입니다. 한 요 정도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3의 6제곱은 얼마야? 3 곱한 거니까 700. 20.
9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커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너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계산 안 하고 이 정도로 냅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보기에서 막 만 단위의 계산을 해달라 그러면 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보통 그 정도까지 요구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등비중앙 얘기인데 등비중앙 여기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등비중앙. 우리 등차 중앙을 배웠으니까 등비 중앙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야. 여기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어.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대라고 한다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냥 A분의 X가 뭐가 된다? X분의 B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오케이?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일 거 아니야. 등 B니까. 그죠? 등 B의 정의였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서 x 제곱은 뭐가 됩니다? a, b가 됩니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x라고 하는 건 루트 a, b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타입. 됐습니다. 요렇게까지 요렇게 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다음 보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야? 얘랑 얘 가운데 있는 항이 됐어. 그럼 얘랑 얘랑 두 개 곱하면 얼마니까? 36이니까 루트 씌워주면 6. 얘는 답이 뿔마 6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냥 6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 공비가 3일 수도 있다는 소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판단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뿔마 6이었으면 뿔마 뭐가 되겠어? 3을 곱한 거니까 5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얘가 6이었을 때는 얘가 54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54가 될 거예요. 복부호 동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얘는 어때요? 얘에다가 r 곱하고 r 곱하고 r 곱한 거잖아. r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64가 된다는 뜻이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니까 r 값은 얼마겠어요? 4가 됩니다. 그리고 4가 되고 16이 되고 64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필수 예제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네. 다음 등비 수열이라고. 아예 등비라는 규칙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쟤는 등비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첫째 항 얼마인가요? 1번 문제. 2네요. 공비 얼마일까? 3이죠. 2 곱하기 3의 n-1제곱입니다. AN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여긴 얘는 첫째 항이 얼마죠? 마이너스 4입니다. 공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AN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보자. 첫째 항이 27이래요. 둘째 항이 마이너스 9래요. 그럼 어떤 상황이야? 공비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AN은 뭐가 되겠어요? 27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괜찮죠? 다음. 공비가 2라고 줬어. 공비가 2라고 줬고 첫째 항, 7번째 항이 얼마라고 줬어? 16이라고 줬어. 그럼 나한테 A7을 준 거잖아. 그지? A7은 뭐겠어? A 곱하기 R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에요. 됐어? 여긴 얘가 얼마래? 16이래. 근데 공비가 얼마라고 했니 얘들아? 2라고 했잖아. 얘는 A 곱하기 2의 6제곱이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64니까. 됐어? 그러면 AN은 뭐가 된다? 4분의 1 곱하기 뭐가 된다? 2의 n-1제곱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됐습니다. 첫째 항 구해졌고 공비 구해졌으니까. 요거는 좀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얘들아. 다 어차피 다 2로 한 번에 싹 묶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이거 2의 마이너스 2제곱에다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이건 2의 n-3제곱으로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게 더 깔끔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할만하죠,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다음
가보자. 등비수열에서 네 번째 항이랑 몇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을 줬어요. 마찬가지 나한테 내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여전히 나한테 몇 개의 식이 몇 개의 문자가 필요한 거야. 두 개의 문자가 필요한 거야. 첫째 항이 필요한 거고 이번엔 공비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몇 개의 식을 주겠니? 두 개의 식을 줄 거예요. 그죠? 그 두 개의 식을 요렇게 준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 해서 얘는 첫째 항에다가 R을 3번 곱한 게 얼마가 되고? 24가 되고 첫 번째 항에다 R을 몇 번 곱한 게 6번 곱한 게 얼마다? 192다. 이렇게씩 두 개 주고요. 저 두 개를 연립해서 A랑 R을 구해주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럴 땐 그냥 두 개씩을 이렇게 변변 나눠버려요. 오케이? 그럼 여기 얘랑 없어지고 얘 약분되면 얘는 R의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분의 얘잖아, 그지? 얘분의 얘예요. 8 곱하면 되니? 그죠? 8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R의 세제곱이 8이라는 소리니까 R은 얼마였다는 소리고 2였다는 소리고 R이 2였구나. 그럼 여긴 얘가 뭐야? 8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A가 얼마였겠어? 3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이 3이었고 공비가 얼마였어? 2였어.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난 뭘 구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일반항 구할 수 있겠구나. A에는 뭐가 됩니다? 3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거고요. 됐나요? 오케이. 거기서 여섯 번째 항을 구해달래요. A6이 궁금합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2에 뭐가 되겠어? 5제곱 되겠죠. 얘가 32니까 96 될 거예요. 됐나요? 얘들 이거 쓸 필요 없어요. 뒤에 밑에 다 있잖아. 그지? 안 써도 돼. 그냥 보면서 같이 눈으로 보면서 머리로 같이 생각하면서 그냥 쭉쭉 보면 됩니다. 오케이? 보자. 다음 건 여기 얘가 몇 항인지 궁금해. 그지? 그럼 A, N 딱 깔아놓고 얘는 뭐야? 지금 3 곱하기 뭐야? 2의 n-1제곱일 거거든. 거기는 걔가 768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야. N이 궁금합니다. 그죠? 그럼 일단은 3, 3 약분 해놓고 가자. 오케이? 그럼 2의 n제곱이 뭐가 되나요? 256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256은 뭐라고요? 2의 8제곱이요.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외워놓은 거랑 안 외워놓은 거랑 차이가 좀 크게 나요. 나중에는. 오케이? 꼭 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얘가 몇이었구나? 8이었구나. 그러니까 n은 얼마였어? 9번째 항이었어.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됐죠?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봐봐. 수열 로그가 주어져 있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 2에 지금 뭐라고 AN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라고 했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뭐라고 놓고 시작해도 괜찮겠어? 3n 플러스 얼마다 이렇게 놓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n에 대한 1차식일 테니까. 그죠? 여기는 뭔지 몰라. 그냥 k라고 잠깐 놔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나한테 뭘 줬냐면 A2가 얼마다? 1이다 라는 정보를 줬어요. A2가 1이다 이렇게 정보를 줬어. 그러니까 얘가 n에다 2를 집어넣어봐요.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로그 2에 A2가 되니까 1이 될 거예요. 얘가 지금 2 집어넣은 거니까 6 더하기 K가 될 텐데 얘가 얼마니? 빵이잖아. 그지? 진수가 1이면 빵이라고 했으니까 얘 빵인 거야. K 값이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6이었구나. 여긴 얘가 마이너스 6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되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수 표현으로 바꿔준다면 AN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2의 3n-6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AN이 뭐가 되는 거야? 갑자기 등 B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AN, 로그 AN이라고 하는 게 등차를 이루고 있다면 AN은 등 B가 되는구나. 이 정도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됐나요? 해서 여기 있는 얘 몇 번째? 5번째 궁금한 거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어 주세요. 5 집어넣으면 얼마? 15에서 6 빼면 9인가? 그지? 2의 9제곱이니까 뭐가 됩니다? 5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민기 좀 졸린 것 같다. 그지? 잠 깨야 된다. 그렇죠? 저런 거 당황하지 말고요. 그 다음 3번 필수예제 3번도 나한테 결국 뭘 주는 거다?
식 두 개 주는 거다. 식 두 개 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식 두 개 연립할 생각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지수 방정식을 풀어야 돼. 지수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력에 조금 계산하는데 좀 힘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봐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A의 아래 8제곱이에요. 이건 얘가 지금 27에다가 A 뭐예요? 아래 5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식을 그냥 써 이렇게. 그러면 AA 약분시킬 수 있고 R 3개 남기고 다 약분시키면 R 세제곱이 27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죠? R 값을 준 거구나. R이 3이었구나. 이렇게 준 거.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식에서 뭘 준 걸까? 보자. 얘는 뭐예요? A 곱하기 R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R의 4제곱. 얘가 180이다. 근데 R이 3이라고 준 거니까 얘는 9A가 되고요. 여기는 얘는 3이라고 준 거니까 81A가 됩니다. 그죠? 얘가 180이래. 그럼 90A가 180이니까 A는 2였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첫 제한과 공비 다 나오는 거야. 그럼 A에는 뭐가 될까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됐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식들을 던져줄 거야. 식들을 던져줄 건데 그 식들을 가지고 뭐만 잘해주면 됩니다. 연립 방정식만 잘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연립 방정식이 지수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다시 보자. A 더하기 A의 R의 세제곱은 얼마다? 9다. A R의 제곱 더하기 A R의 5제곱은 얼마다? 36이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관계를 보는 거지. 관계를. 선생님은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R제곱으로 묶이네. 그럼 얘는 A 더하기 뭐야? AR 세제곱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얘가 9라고 준 거잖아. 문제에서. 이게 9였구나. 그럼 R제곱이 얼마였구나? 4였구나. 근데 공비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얼마였구나? 2였구나 나한테 준 거예요. 그죠? 그럼 R이 2였으니까 이게 8A가 될 거고 9A가 9니까. 그죠? A는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일반항 나오죠? 1은 안 써도 되고 2의 n-1제곱 이렇게 일반항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여기까지 잠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11-5번까지 한번 쭉 한번 풀어봅시다. 자, 5번 질문이라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 모든 항이 양수래. 당연히 공비도 양수였겠구나. 그죠? 공비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얘는 부호가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계속 곱해지는 형태일 테니까. 얘는 모든 항이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다 공비가 양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식은 두 개를 준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나한테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이 얼마입니다. 18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얘를 보니까 얘는 뭐야? AR 곱하기 AR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얘가 36입니다. 이렇게 준 거네요. 그죠?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궁금한 거 A9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죠? 요거 두 개를 어떻게든 연립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가 뭐예요? A 제곱의 R의 몇 제곱이니? 4제곱이에요. 얘가 36입니다. 그죠? 근데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루트 씌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A, R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6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6이라는 소리잖아. 그죠? 6 더하기. 얘가 뭐라는 소리야? 얘가 A, R의 제곱 곱하기 R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얘는 6R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얘가 지금 18입니다. 됐어? 그럼 6R 제곱이 뭐가 되면서? 12가 되면서 R 제곱은 뭐가 되나요? 2가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R 값을 구하면 R은 루트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게 A9였으니까 얘는 AR에 뭐가 궁금했던 거야? 8제곱이 궁금했던 거야. 됐죠?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직 못 구했네. 여기다 구하자. R제곱이 지금 뭐였으니까? 2였으니까 A는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는 3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R의 제곱 전체의 4제곱이 될 테니까 얘가 2였으니까 2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16이니까 답은 48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지? 선생님이 굳이 R까지 구하지 않았지. 그지? R까지 굳이 구하지 않아도 R 제곱까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저런 식으로 풀릴 수 있다라는 정도는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그지? 이거 아까 선생님이 해줬지.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필수 예제 4번으로 가보자. 이번에는 12와 972라고 하는 좀 큰 수를 줬네요. 좀 짜증나게 큰 수를 줬어요.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대. 이렇게 주어져 있대. 얘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여기서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이잖아. 그지? R 몇 번 곱한 거야? 12에다가 R을 4번 곱한 거야. 거기는 걔가 912가 됐다는 뜻이야. 972가 됐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거 12로 약분하면 되겠다. 12로 약분하면 한 번에 약분하기 좀 힘드니까 3호를 일단 약분해 볼까? 그럼 얘는 4가 될 거고 3 약분하면 뭐가 돼요? 3, 2, 4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로 약분할래? 4로 약분할래. 그럼 4로 약분하자. 어떻게 돼요? 81 이렇게 되죠. 아, R 내주곱이 81이구나. R은 얼마였어? 뿔마 3이었어.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R도 3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30 곱해지는 거잖아. 얘는 X가 뭐가 되겠어? X는 36이 되는 거고 Y는 뭐가 되겠니? 여기다 또 3 곱한 거다. 그죠? 10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Z는 또 여기다 3 곱한 거다. 32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 빼주면 답이구나. 뭐 이런 문제였던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이번에는 세수, 다시 등비수열을 이룬 세수네. X, Y, Z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니까 등비 중앙을 만족하겠죠, 얘들아. 그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가운데 거의 제곱이 뭐가 됩니다? 양 옆에 거 곱한 거 3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수, 여기 얘가 이 순서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럼 등차 중앙 2Y가 뭐가 되는구나? 두 개 더한 게 되는구나. X 더하기 18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 내가 알고 싶었던 건 문자 몇 개니 얘들아? 2개예요. 그죠? 식 몇 개 만들었어? 2개 만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저거 2개 연립해서 X랑 Y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래서 뭘 소구할까? Y를 소구하자. 좀 소구하기 좀 귀찮게 생겼네. 여기는 얘를 3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2를 곱해서 2Y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3분의 2 X의 제곱은 X 더하기 18이 될 거고요. 여기 다시 3을 다 곱해서 2X의 제곱이 뭐가 됩니다? 3X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니? 54가 됩니다. 됐죠? 이거 넘겨주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 수 있을 거고 그럼 양수가 되는 X값 하나 나올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X값 구했으니까 Y값도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X값이랑 Y값 다 계산해주면 그냥 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등비중앙. 등비중앙이라는 게 뭐였어요? A랑 X랑 B가 있었을 때 얘가 이거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론이 뭐였냐면 X의 제곱이 AB가 됩니다. 가운데 거 제곱은 이거 2개 곱한 거 같다. 이런 식 여기서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룬다 혹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들이 각각 나한테 식을 하나씩 전달해주고 있구나. 그 식은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식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식을 통해서 그 식을 토대로 난 연립방정식 푸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될 것 같아.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의 항 구하기 뭐 저거 돼 있는데 그냥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이지 갑자기 로그도 튀어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뿐이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똑같이 풀면 돼요. 오케이? 쫄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항이 2였고요. 다섯 번째 항이 54였어요. 그때 AN이 일단 궁금한 거야. 등비수열이라고 줬잖아. 그지? 그럼 얘랑은 나한테 식 2개 준 거거든. AR이 얼마다? 2다. AR의 4제곱이 얼마다? 54다. 이렇게 준 거거든. 그죠? 나눠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럼 얘는 R 세제곱 분의 1이죠. 얘는 뭐가 돼? 27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R 값이 얼마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졌다면 여기다 3을 집어넣어. 그러면 A가 얼마야? A가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AN을 구해줍니다. AN은 뭐가 돼요? 3분의 2에 곱하기 뭐가 됩니다? 3의 n-1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식 조금만 정리해 줄게. 요거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2 곱하기 뭐가 되냐면 3의 n-2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AN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처음으로 뭐보다
만이 아니라 2만이네. 2만 이상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항이 궁금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분해 주니까 3의 n-2제곱이 뭐가 됐어? 만 이상이 됐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3의 거듭제곱들을 하나씩 구해줘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지금 로그 쓰라고 줬어요. 그죠? 로그 쓰고 가자.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다시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로그 달아줘. 로그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n-2 로그 뭐가 되겠어?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만이니까 얘는 4가 되겠죠. 됐습니다. 로그 3이 얼마라고? 0.4771이라고 줬으니까 n-2라고 하는 건 뭐라고? 0.4771분의 4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는 얘만 잘 계산해주고 플러스 2 여기다 달아준다면 이거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 n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계산 어떻게 하나요? 그냥 0000 이렇게 해놓고 4만을 뭘로 나누면 되겠어? 4만을 4771로 나눠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몇 될까 처음에? 9가 되나? 9로 한번 해볼까? 9 넣으면 얼마야? 9 얼마야? 3 6 3이니까 9가 되겠죠? 6 그 다음에 36 안 되네 그지? 안 되네. 그럼 뭐가 될까? 8이 되겠지 뭐. 그죠? 8로 가보자. 어떻게 돼? 8 56 59 56이니까 1 될 거고 6 그죠? 그 다음에 32니까 38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8점 얼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얘가 8점 얼마였으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0점 얼마가 될 거고 그거보다 큰 거 10점 얼마보다 큰 거는 11이겠죠? 얘는 11번째로 처음으로 2만보다 커지는 항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싫으면 뭘 하는 거냐면 직접 여기는 얘에서 그냥 3의 거듭제곱을 직접 구하는 거야. 어디까지? 3의 한 9제곱까지. 오케이? 3의 1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 여기 쭉쭉 계속 구해보는 거야. 만 넘어가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그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만이니까 망정이지 얘가 막 100만이었어. 그럼 못 찾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로그를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법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여기서 이거? 얘 3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n-1제곱, n-2제곱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3분의 뭐 한 거야? 3의 n-1제곱이잖아. 3의 n-2제곱이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등비 수열에서 너희가 어려워할 만한 것 개념적으로 어려울 건 없어요. 개념적으로 어려울 건 없는데 그 계산 자체가 뭐라고 했어? 지수 계산이라고 했어요. 또 로그 계산들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에 수학 1 처음에 있는 지수 로그 파트 쪽 계산이 잘 안 잡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등비 수열 개념 때문에 힘든 건 아닐 겁니다. 알았죠? 그 계산 잘 할 수 있게 계산 연습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 끝나면 다시 이제 내신 대비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텐데, 그지? 그럼 지수로 계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볼 텐데, 그때도 이제 요런 거 가지고 되게 장난을 되게 많이 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나중에 다시 등비수열 단원을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좀 편해질 겁니다. 그렇죠? 다시 넘어가서 7번 가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는데 이 정삼각형 ABC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여기는 이 부분을 뭐 한댔어? 오려냈. 이 부분을 없애겠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세 개의 정삼각형이 있는데 거기서도 중점 연결해가지고 얘네들 오려내서 없앤대.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은 10회 반복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해달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오케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한 번 시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니? 한 번 시행을 하면 요렇게 있었어. 원래 넓이가 얼마야 얘들아?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원래 넓이는 루트 3이었을 거예요. 이게 원래 색종이의 넓이였습니다. 그죠?
근데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중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총 4등분이 될 거고 그 4등분 중에 하나를 뺀 거잖아, 그지? 그럼 전체 양이 얼만큼 남겠어? 4분의 3만큼 남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 번 시행했을 때 결과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넓이의 4분의 3만큼 남았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4분의 3만큼 남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시행을 반복한대잖아, 그지? 여기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고 여기 사라진대요. 그럼 이 전체 넓이의 4분의 3만큼 남고 여기도 4분의 3만큼 남고 여기도 4분의 3만큼 남으니까 다시 남아있는 넓이에 다시 4분의 3만큼 남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루트 3의 4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다 4분의 3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맞아? 한 번 더 시행하면 뭐가 되겠어? 루트 3의 4분의 3의 뭐가 되겠어?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이게 1회 시행이었고 얘가 2회 시행이고 얘가 3회 시행이었잖아. n번 시행하면 10번 시행하면 뭐가 되겠어? 루트 3의 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답이 됩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규칙 찾아가는 활용 문제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면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어요. 오케이? 다시 봐봐. 수열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되게 열심히 다 해왔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없을 거야. 이 활용 문제 같은 거는 너희가 처음 보는 형태니까 저게 저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지금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다시 꼭 봐요. 알았죠? 지금부터 쉬는 시간 줄 거거든. 쉬는 시간 동안 요거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문제도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잠깐 쉬고 우리 이제 등비수열의 합 쪽으로 넘어갑시다. 잠깐 쉴게요. 자, 이제 등비수열의 합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자, 등비수열의 합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유도를 해줄 거예요. 일단 수열의 합이 뭔지는 알겠고, 그지? 그러니까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 수열의 합은 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조사해서 공식까지 만들어 놨어. 그거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모든 수열의 합을 다 구할 수는 없어요, 얘들아. 모든 수열의 합을 다 구할 수는 없어. 합을 구할 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서 등차 수열, 합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등비수열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뭐야? A 아래 n-1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등비수열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전히 SN이 궁금한 거예요. 얘는 지금 첫째 항이 A고요. 두 번째 항이 AR입니다. 세 번째 항이 A 아래 제곱이고요. 쭉쭉쭉쭉쭉쭉 가서 A 아래 n-1제곱까지 이렇게 다 더하고 싶은 거였어. 그지? 얘네들 전부 다 더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얘네들 어떻게 더해야 되지? 좀 이렇게 막막했던 거야. 그래서 SN을 한 번만 더 쓸 건데 자, 등차 수열의 합을 유도할 때는 뭐 했었냐면 거꾸로 썼어요. 뒤집어서 썼다. 그 다음에 다 더해버렸단 말이야. 그지? 왜? 더했을 때 다 같았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써도 다 더한다고 다 같아지지가 않아. 다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좀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 하는 거야. 얘는 한 칸씩 옆으로 한 칸씩 옆으로 써줍니다. A n-2제곱이었을 거고 A 아래 n-1제곱이었을 거야. 이렇게 한 칸씩 다 옆으로 써줄게요. 좀 특이하게. 오케이? 그러고 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다 r을 곱해버려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서 AR이 되면서 그죠? 얘는 A 아래 제곱이 될 거야. 여기는 얘는 A 아래 n-1제곱이 될 거고 얘는 A 아래 n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뭐한 건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해놨더니 갑자기 여기는 요 부분이랑 이만큼이랑 여기 이만큼이 어떻게 다 똑같아져 버린 거지. 그지? 그럼 이거 두 개 이제 뭐 하면 되겠니, 얘들아? 그 상태로 변변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되나요? 그럼 싹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죠? 남는 게 여기는 얘는 뭐가 남아요? 1-R에다가 SN 요렇게 남을 거고요. 괜찮죠? 여기는 얘는 A 하나 남을 거고 마이너스 여기 다 없어지네. 그지? A 아래 N제곱 이렇게 남겠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R은 지금 1이 아니다. R은 1이 아니다 라고 갈게요. 왜냐면 R이 1인 거는 의미가 없잖아. R이 1인 건 뭐예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겠지?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A가 N개 있었으니까 NA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R이 1이 아닌 거 가지고만 지금 난 생각하고 있는 거고 R이 1이 아니니까 얘가 0이 될 일이 없으니까 요거 이제 이쪽으로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아. SN은 R 1-R 요거 분해 요거 A로 묶어줄까? 그러면 A에 1-R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거랑 이거 자리 바꿔주면서 이거 자리 바꿔주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부호 바꿔주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게 공식입니다. 되나요? 그냥 이게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라고 나온 공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다시 뭐라고? 똑같은 시기에 R 곱해서 빼주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왜? 여기는 이만큼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지잖아, 그지? 그럼 빼버리면 저 땡땡땡이 사라지겠지. 맞아, 저 땡땡땡 때문에 계산을 못하는 거야. n이 몇 가지 더할지 모르니까, 그지? 계산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땡땡땡을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더니 r을 곱해서 그냥 쏙 빼버리면은 저기는 저 땡땡땡 한꺼번에 싹싹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남은 거 앞뒤에 하나씩 남을 거고 거기는 걔가 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식을 유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전엔 얘들아 몇 급수라고 해서 여기는 얘보다 좀 더 어려운 형태를 배웠었고 거기 있는 걔를 유도하는 과정이 이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 정말 제대로 외워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몇 급수가 이제 시험 범위에서 빠지게 되면서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갖는 것 같진 않아요. 얘 증명 과정 자체는.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SN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 이번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지? 얘가 R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식이나 아니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거나 둘 중에 하나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언제 갖다 쓰면 좋을 거고 얘는 언제 갖다 쓰면 좋을까? 얘는 R이 1보다 클 때,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얘 갖다 쓰는 게 편할 거야. 얘는 분모 음수되고 얘도 음수되니까 좀 불편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는 얘 갖다 쓰는 게 편하겠죠? 얘도 얘가 양수가 될 거고 얘도 얘 양수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R이 1보다 클 때는 얘 갖다 쓰면 좋겠구나.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얘 갖다 쓰면 좋겠구나.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그런 이거 두 개는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하다 이런 거 말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 됐나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얘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만 하고 갑시다. 분석을 좀 하고 갑시다. 얘들아, 얘는 공식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1 마이너스 공비 여기서 이거 기준으로 설명할게. 공비 마이너스 1 요거 분해 마이너스 1 요거 분해 여기는 첫째 항이에요. 첫째 항이 들어가고요. 얘는 공비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항수가 들어갑니다. 항의 개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 항의 개수가 들어간다고. 여기는 이 말 자체 이걸 정말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항의 개수가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이 되게 좀 어색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봐봐. AN이라는 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SN 구할 수 있거든. 얘는 첫째 항이 얼마예요? 2입니다. 공비가 얼마인가요? 3입니다. 그럼 여기 얘는 3-1분의 여기다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 얘가 n-1 때가 n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는 얘는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n인 거야. n. 오케이? 왜? 항의 개수가 몇 개니까? n개니까. 다시 봐봐. an이라는 게 만약에 있잖아. 2에 3에 n 플러스 2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얘 SN 뭐가 될까요, 얘들아? 불러볼래? 3-1분의 다시 불러봐.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 왜 이렇게 생각했지? 똑같니? 두 개 다른 수열인데, 그지? 똑같아. 일단 뭐가 잘못된 거야? 일단 하나는 넘어갔어. 얘는 넘어갔어.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쓸까 봐 사실 좀 걱정했거든. 여기는 얘가 지금 이게 n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하나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어 지금. 그런데 이걸 강조하려고 했더니 첫째 항, 여기 첫째 항. 첫째 항은 뭐라고 했지? 잃는 거라고 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뭐야? 3의 제곱이 첫째 항인 거야. 세제곱이. 얘가 첫째 항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는 첫째 항 갖다 쓰면 되는구나. 얘는 항의 개수 갖다 쓰면 되는구나. 얘네들은 공비 갖다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됐어, 이현아? 오케이. 질문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조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 이야기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SN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꼴이냐면 봐봐. 여기서 얘를 내가 이렇게 생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크게 A라고 한번 바라볼게. 오케이? A라고 바라볼게. 그럼 A 곱하기 R에 뭐가 돼요? N제곱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요거 이해돼요? 요만큼을 내가 크게 A라고 바라본다면 이렇게 전개하면은 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래 n제곱이라는 거 있잖아. 아래 n제곱이라는 거 앞에 붙어있는 여기는 요 개수와 여기는 이만큼 있지. 요거 두 개는 더하면 뭐가 되냐면 빵이 돼야 돼요. 얘랑 얘는 더하면 빵이 돼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만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왜? 태상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지? 여기는 이만큼이 똑같이 반복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지?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무조건 빵이 될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얘랑 부호는 같고 절대값은 같은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항상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SN이라고 하는 걸 나한테 줬어요. 그러고 나서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등비수열의 합이래.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k 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럼 k는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야. k는 2였던 거야.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마찬가지. SN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는 이렇게 줘보자. 3 곱하기 2에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돼 있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k라고 한번 해볼게. 이때 k 값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준 거야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 있지 요거. 빼내야 됩니다. 여기는 아래 n제곱의 개수야. 아래 n제곱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를 빼서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플러스 k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얘가 6이었으니까 얘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6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됐나요? 그 등비수열의 합은 항상 이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았죠? 다시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떤 형태였니 얘들아?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형태였어요. 그런 형태들을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아래 n제곱의 개수와 상수항 두 개를 더한 결과는 0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편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마찬가지 세 번째 이런 형태 가지고 한번 세 번째 그러면은 이제 SN을 내가 이런 형태라고 알고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AN을 구할 수 있을까요? AN은 얘가 지금 등비수열이라는 판단이 섰잖아 얘들아. 등비수열이다.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네 라는 판단이 있었잖아. 그럼 첫째야 어차피 난 등비수열에 뭐가 궁금한 거야? 일반항이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일반항을 구하러 가면 되는 건데 얘 공비는 얼마가 있어? 누가 봐도 R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 곱하기 뭐라고 하면 되는데 R에 n-1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맞아요? 됐니?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S1이 A1이지. 그지? 여기서 1 넣어버려. 그러면 A, R-A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첫째 항이 돼버리고 얘가 공비가 된다. 그래서 이런 수열이 일반항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다시 앞에 개념을 다시 들어가 봐.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형태를 바라보면서 얘가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합을 나타내는 형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형태를 바라보면서 바로 보이는 게 뭐라는 소리야? 공비라는 소리야. 그지? 공비라는 건 바로 보입니다. 그죠? 공비는 찾았어. 그럼 이제 난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첫째 항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럼 첫째 항을 찾으려고 해. 첫째 항이란 건 A1이 첫째 항이잖아. 그지? 근데 수열에서 S1은 항상 A1이라며.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1을 넣어봐요. 그러니까 얘네다 1을 넣어봐. S1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A, R 빼기 A였을 거야. 걔가 뭐가 됩니다? 첫째 항이 됩니다. 그럼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 문제에서 지금 똑같이 내준 여기는 요 문제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까지 지금 얻어냈어요. 그죠? 여기까지 얻어냈어. 그럼 여기서 공비를 보세요. AN이 궁금합니다. 라고 공비를 보세요. 공비는 얼마예요? 2입니다. 그죠? 첫째 항은 얼마일까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된다며. 그지? 1 집어넣으면 뭐예요? 3 곱하기 2의 제곱이네요. 12가 되겠네. 그지? 12 빼기 6이니까 첫째 항은 6이었을 거야. 6 곱하기 2의 n-1제곱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의 합, 여기는 얘의 구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차이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유도하는 과정 한번 설명했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공식이 이렇게 완성이 됐구나. 그리고 그 구조 자체는 지금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의 공비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그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등비수열의 합은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형태를 봤을 때 나는 뭐까지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구나. 일반항 AN까지 바로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됐죠? 물론 이 방법을 모르면 못 푸나요? 풀 수 있어요. 이 방법을 몰라도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적인 방법이 있었거든. 봐봐. 얘가 2였을 때. 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AN인 SN-SN-1 요거 가지고 언제든지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냥 구합니다. 한번 해볼게. 얘는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였죠? 빼기 여기다 n 대신 n-1 넣은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3의 n-1제곱 빼기 2였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2랑 요 플러스 2 되는 거 얘랑 없어질 거고 남은 건 얘랑 얘밖에 안 남았어. 그죠? 그러면 얘랑 얘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는 봐봐. 자, 정리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어? 인수분해라고 했어요. 묶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묶어주는 게 정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얘는 2가 하나 있고 3이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지. 여기 2가 하나 있고 3이 몇 개 있는 거니? n-1개 있는 거지. 그럼 2 하나랑 3의 n-1제곱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겠네?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남고? 3이 남고. 얘는 뭐가 남아? 하나도 안 남아.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3의 n-1제곱입니다. n은 2 이상에 가능하군요. 그 다음에 A1 따로 구해주세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됩니다라고 했었죠?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2 곱하기 3 빼기 2니까 얼마야? 4가 되네, 그지? 첫째 항은 4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여기다가 내가 1 집어넣어도 이거 4 나오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n은 1부터 가능하군요.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원래 풀 수는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 보자마자 이제 뭘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첫째 항 4 빨리 구해주고요. 공비는 보이잖아. 3의 n-1제곱 그냥 이렇게 쓰면 그냥 답이란 소리야. 이게 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얘들아? 좀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구해놨잖아. 아까 구해놨잖아. 그때 1 집어넣고 아까 구해놔서 그거 활용한 거야. 오케이? 공비는 바로 보이는 거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합까지 이야기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같이 또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적용시켜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 잠깐만 다시 한번 읊어봅시다. 우리 뭐가 됐어? SN은 뭐가 됩니다? 첫 번째 1-R
R분의 이거 먼저 할게요.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사실 두 개는 완전 똑같은 식이에요. 그죠? 차이가 없어요. 그냥 두 개를 그냥 써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4번 먼저 보자.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나한테 궁금한 게 지금 S10이 궁금합니다. 이런 거고. 쟤는 공비가 얼마니 얘들아? 1번 문제.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공식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3분의 1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첫째 항은 1이고요. 1-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 전체에 n제곱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얘가 10제곱이군요.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분모에 3분의 2가 있으니까 역수치에서 올라오면 될 것 같고요. 1-3의 10제곱분의 1이 되는군요.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3의 10제곱 같은 거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정도로 답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S10 얘도 마찬가지. 공비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의 식에다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합니다.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됐죠? 첫째 항은 1이네요. 여전히 1 마이너스 2의 10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죠? 그럼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2의 10제곱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얘는 1024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계산해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3분의 뭐가 된 거냐면 마이너스 1023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약분할 수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약분하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300 뭐가 돼요? 34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341이 답이군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지수 계산이기 때문에 지수 계산 조금 어때? 좀 귀찮아. 좀 복잡하고 좀 귀찮을 수 있어. 그런 것들만 극복이 된다면 어렵지 않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다음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그냥 하면 돼. SN 구해줍니다. 어떻게 돼? 첫째 항이 얼마였어? 얘였어. 공비가 2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2-1분의로 가면 되고 첫째 항이 3, 2였습니다. 2에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좀 빠르니?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고요. 다음 두 번째 1로 가보자. SN이 궁금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좋고. 첫째 항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네요. 그죠? 1 나오니까 안 써도 될 것 같고 1 마이너스 2분의 1에 항의 개수 n개니까 n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얘가 2분의 3이니까 얘는 3분의 2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똑같이 달아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냥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대로 그냥 그대로 써주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복리, 단리 이런 원리 합계 이야기는 지금 수업에서 완전히 뺄 겁니다. 그렇죠? 요 클래스에서는 요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요거 괜히 어려워. 되게 많이 어렵거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신 대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 선생님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종류별로 다시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서는 복리, 원리 합계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모든 문제 다 X 쳐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았죠? 복리, 원리 합계 이런 얘기들 다 빼고 넘어가. 자, 필수예제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8번. 자, 등비수열의 합 S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봐봐. 자, 등비수열의 합을 하나 내가 구해주려면 여전히 나는 뭐랑 뭘 알아야 돼?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 돼. 그치?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항 알아요? 몰라요? 안 해요. 그죠? 공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지. 뭐. 루트 2-1분의로 써주면 되고 첫째 항은 루트 2였고요. 그 다음에 루트 2의 몇 제곱? 몰라. 이거 몰라. 그치? 나는 뭐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항의 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럼 항의 수 구하러 가면 되잖아. 그지? 자, 요거 일반항을 먼저 알아야 항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 먼저 구해줘야겠네.
그럼 AN은 뭐가 될까요? 루트 2에다가 공비가 루트 2였으니까 이거의 n-1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얘가 루트 2의 1제곱이니까 얘는 루트 2의 그냥 n제곱이 됩니다. 맞나요? 여기는 얘랑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그죠? 됐죠?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128이 되고 싶었어. 그럼 128이 되고 싶었는데 128이라는 건 2의 뭐예요? 7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루트 2의 뭐였겠어? 14제곱이었겠지. 맞아? 그러니까 n이 뭐였다? 14였다. 아, 여기 얘는 14였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루트 2-1분의 루트 2 여기까지 똑같아질 거고 루트 2의 14제곱이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2의 7제곱이 될 겁니다. 2의 7제곱은 128이었어. 빼기 한 거니까 127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됐죠? 이런 거 보기 싫잖아, 그지? 보기 싫은 건 뭐 해줍니다? 유리화 해줍니다. 루트 2 더하기 1을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2 빼기 1이니까 1 될 거야. 분모는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위에 거 정리해 준다면 얘랑 곱하자. 이렇게 곱하자. 그러면 127은 그냥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하니까 2에다가 더하기 루트 2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말하지만 공식 자체가 어려운 거,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계산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계산 차근차근히 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얘 봐봐. 어이구 얘는 뭐야? 얘는 가만히 한번 봤더니 로그 10이 얼마니 얘들아?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가면 됩니다. 저기 로그 10이 얼마예요 얘들아? 1이죠. 맞아? 그 다음 더하기. 얘는 얼마일까? 이거 나간 거잖아.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뭐겠어? 3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얘도 이거 그냥 앞으로 나간 거잖아. 뭐가 되겠어? 9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여기는 얘가 앞으로 나간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얘네들을 다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고 얘는 지금 1에서부터 3 곱하고 3 곱하고 3 곱하고 3 곱해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등비수열의 합 구해야지. 얘네들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3-1분의 첫째 항은 1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3에 몇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난 뭐만 찾으면 되냐면 여기서 얘가 몇 제곱인지 항의 개수만 찾으면 됩니다. 그죠? 항의 개수 찾아볼게요. 얘가 지금 3의 n제곱으로 끝났어. 맞아요? 몇 개이니 항? 몇 개? 다시 몇 개? n. n개. 확실해요? n. n-1개? 잘 봐봐. 그러니까 몇 개인지 세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거든.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몇 개인지 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사실 눈치껏 세는 게 가장 좋은데, 그죠? 얘가 3의 1제곱이지. 얘는 3의 제곱이죠. 얘가 3의 n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몇 개겠어요, 얘들아? n개겠죠? 그럼 거기다 하나 더한 거잖아. 그죠? 얘는 뭐가 됩니다? n 플러스 1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항상 몇 개인지 궁금했을 때 좀 전에 뭐 했었니? 일반항 먼저 만들었었지. 일반항 먼저 만들어봐요. AN이 뭐가 되나요 얘들아? AN이 1 곱하기 3의 n-1제곱이죠.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싶었던 거야? 좀 이상하네 느낌이, 그지? 얘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럼 n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겠어? n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되나요? 그래서 n 플러스 1제곱 이런 것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항수라고 써놨던 거 있잖아. 이게 얘가 n이니까 얘가 n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n-1이니까 n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기는 제 순수하게 그냥 항수,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서 넣어주면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몇 개인지를 그냥 차근차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뭔가 이 몇 개지? 대충 찍는 게 아니라 몇 개일 것 같아. 뭐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겠구나. 거기다 하나 더 더한 거니까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구나.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가 n이니까 n이겠지 뭐가 아니에요. 알았죠? 얘가 n이니까 n-1인가?가 아니에요. 오케이? n 플러스 1인가?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물음표로 끝나면 안 돼요. 알았지? 얘가 n이니까 여기는 이만큼이 n개야. 그럼 n 플러스 1개야. 느낌표로 끝나야 됩니다. 알았죠?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수학에서는 추측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다 똑같은 말이야. 뭔가 물음표로 끝나는 그런 상황일 땐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알았죠? 뭔가 되게 확실해야 돼, 수학은. 깔끔한 과목입니다. 알았죠? 뭐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는 느낌을 꼭 찾아주세요. 얘들아 봐봐. 문제가 이제부터 좀 더러워져요. 선생님 지금 이건 안 풀어주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11-12번 요거 이따가 너희들이 풀어볼 건데 이런 것들 너희가 계산을 할 때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공식에 의존해서 오케이? 공식에 의존해서 자연스럽게 적당한 값 집어넣어 가면서 실제로 너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됐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등비수열 자체는 계산력이 어려운 과목입니다.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계산력은 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오케이? 그러니까 쫄지 말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천천히 해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자, 등비수열 AN. 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4를 주고 S8을 줬어. 그때 S12 값을 구해달래. 자, 이런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봤구나. 등차수열에서도 풀어봤구나. 등차수열의 합에서도 풀어봤구나. 그죠? 등차수열의 합에서 풀어봤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때 말했지만 여기 그냥 좀 쉽게 풀 수 있는 일종의 야매 같은 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지금은 안 알려줄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걸 배울 단계는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건 안 알려줄 거예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충분히 선생님 설명해 줄 테니까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 그때 가서 생각해 보고요.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정석대로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나한테 지금 봐봐. SN, S12가 궁금합니다. S12가 궁금하다고 줬는데 나한테 식을 몇 개 줬니 얘들아? 식 2개 줬어요. 식 2개 왜 줬을까? 코 간지러. 그지? 연립하라고. 그지? 식 세워가지고 연립하라고. 코 왜 이렇게 지금 찌그러졌니? 찌그러졌어? 괜찮아? 보자. 연립하라고 준 거예요. 그죠? 연립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식을 그대로 세워보자. 어떻게 돼? 써봐. 불러봐. 이거 먼저 쓸 거야. 분모 먼저 하자. R로 갈게. R. 오케이? R. 마이너스 1 분의 A에 아래 4제곱. 좀 크게 말해줄래 얘들아? 지금 너희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되게 안 들려. 그렇죠? 크게. 마이너스 1. 좋아요. 잘 들립니다. 이렇게 됐죠? 다음. 요식 속. R-1분의 A에 아래 8제곱 마이너스 1은 15. 좋아요. 이렇게 2개씩이 나왔어. 이제부터 나는 저런 식을 저거 2개를 뭐 해야 되는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저거 2개를 어떻게 연립할까요? 얘들아 등비수열 쪽에서 연립하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2개 나눠주는 변변을 나눠주는 거야. 그렇죠? 변변 나눠준다는 느낌을 한번 잘 살려봐봐. 자, 요거 그냥 요대로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랑 약분돼서 사라질 겁니다. 분모에 있는 거. 그 다음에 AA 약분돼서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럼 남은 게 뭐야? 아래 8제곱 마이너스 1분의 아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을 거고요. 얘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얘도 있잖아 얘들아. 아래 4제곱 마이너스 뭐니까 1에다가 아래 4제곱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맞아요? 얘네들도 사라지네요. 됐어? 남은 거는 뭐야? 아래 4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3분의 1이니까 얘가 3이다라는 정보만 남았겠죠. 그러면 아래 4제곱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런 식 하나 얻을 수 있겠네요. 됐어?
그럼 R의 4제곱이 2다라는 사실은 난 현재 알고 있다 쳐보자. 오케이?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 가볼게요. R-1분의 A에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지금 나는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A는 안 구하고 지금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왜냐면 A 못 구해요 지금 현재. 그죠? 물론 구할 수 있죠. 4제곱근 4를 집어넣어가지고 그지? 여기 R이라고 하는 건 4제곱근 2죠. R이라고 하는 건 4제곱근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값 충분히 나오긴 하거든. 근데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내가 어차피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얘였으니까 좀 편하게 구할 수 있거든. 봐봐. 얘는 R-1분의 뭐가 되냐면 A에 여기는 요거 있지. 요거 R의 4제곱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뭐가 돼? 세제곱의 합창공식이 되잖아. R의 4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얘는 R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8제곱 더하기 R의 4제곱에다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가 지금 궁금한 건데 여기서 이만큼이 뭐였던 거야? 문제에서 줬던 5였던 거야. 그죠? R의 4제곱은 뭐였던 거야? 2였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4였겠지. 얘는 얼마겠어? 2였겠지. 얘는 얼마겠어? 1이겠지. 이렇게 해서 7이니까 답은 35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선생님이 계속 말할게. 잘 봐봐. 잘 들어봐.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 얘는 결국은 뭐냐면 이 지수 쪽 파트에서 이런 좀 복잡한 식들의 계산을 얼마나 누가 더 잘하냐 싸움인 것 같아. 그지? 등비수열이라든지 등비수열의 합이라든지 걔네들의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마도 없을 거예요. 오케이?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식들을 마주쳤을 때 이런 식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이런 애들을 구할 수 있느냐. 오케이? 가장 기본이 연립방정식이었을 거고 연립방정식 푸는 동안 선생님이 여기서 멈췄다, 그지? A를 다 구하지 않고 여기서 멈췄어. 그러니까 주어진 게 뭐고 궁금한 게 뭔지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굳이 안 구해도 되는 걸 굳이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계산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다시 수학에서 계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최대한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 게 계산입니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가장 쉬울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줘야 돼요. 알았지? 그거를 많이 해줘야만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어려워요, 얘들아. 많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런 계산 처음에 접하게 되면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됐나요,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다음 필수 10번으로 가봅시다. 보자. 요번에는 첫째 항이 2구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10만을 넘어가나요? 이렇게 돼 있어. 좀 나한테 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뭘 가지고 풀어라. 로그 3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풀어라 라고 줬네요. 그죠?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일단 공식 한번 써볼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먼저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3-1분의 2에 3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뭐야? 처음으로 10만보다 뭐 했으면 좋겠어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기서는 사실 조금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계산을 한번 하긴 해야 돼. 잘 들어봐. 자, 여기는 얘는 어차피 얼마야? 2죠. 그러니까 이거 약분해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남은 거는 뭐만 남았냐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만 남았고 여기는 뭐만 남았어? 10의 5제곱만 남아있어요. 됐나요? 10의 5제곱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양변에 로그를 취해버리면 계산이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죠? 여기 로그 취해주면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로그 달아주면 여기는 얘 n 나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요 1은 이쪽으로 넘길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상태에서 얘는 차라리 요 상태에서 로그를 달아줘야지 깔끔하게 나오는 애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 여기는 요 1이란 요 존재 때문에 좀 깔끔하지 못해. 그러니까 얘가 없었으면 되게 깔끔하게 양변 로그에서 로그치에서 계산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지금 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도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써주자. 10만에 비해서 1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는 수 같진 않거든. 그지? 10만에 비해서 1이라고 하는 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랑 얘에다가 양변에 뭘 씌워주는 거야? 로그를 씌워주는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뭐가 돼요? 3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긴 얘는 5가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여기는 얘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0.4771이라고 했으니까 n이라고 하는 거는 0.4771분의 5보다 더 컸으면 좋겠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얘를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땅땅땅땅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점 없애버리고요. 여기는 얘에 대한 계산을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5만이라는 걸 뭘로 나누고 싶었던 거야? 4,771로 나누고 싶었던 거야. 그럼 1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러면 4, 7, 7, 1 이렇게 될 거고요. 두 개 뺍니다. 얼마가 돼요? 290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치?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소수점 붙겠죠.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얘는 10점 얼마, 10점 얼마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그 되는 이 값은 얼마다? 11이다. 됐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얘가 얘보다 지금 1 다시 얘보다 1 작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하나 커지는 거 얘보다는 여기 있는 얘가 확 크잖아. 그지? 10점 얼마보다는 11이 확 크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1은 사실상 무시해도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됐나요? 조금 어색하죠. 수학에서 이런 식의 계산 잘 안 하니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얘랑 얘만 비교해줘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런 식의 계산도 있구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지금 민기가 지금 거의 멘붕에 빠진 눈으로 칠판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뭐라고? 저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어요. 어? 원래 식이 10의 5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어. 그냥 10의 5제곱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마지막에다가 1 더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한번 가볼게 얘들아. 잘 봐봐. 3의 n제곱이 예를 들어서 10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건 그냥 실제로 내가 n에다가 하나씩 넣어가면서 찾아줄 수 있어요. 그죠? 찾아보자. 그럼 얘는 3, 9, 그 다음에 27, 그 다음 뭐야? 81, 그 다음에 24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n이 몇인 상황이니? 5인 상황이지. 됐어? 그러면 3의 n제곱이 101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되는 얘 답은 뭐가 될까? 똑같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수 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이 값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빵빵빵빵 3배씩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3배씩 막 커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00이랑 비교하는 거랑 101이랑 비교하는 거랑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게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냥 하나 차이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랑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얘랑 만약에 80이랑 비교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4가 답이 되겠지만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81이 된다면 얘는 답이 5가 되겠죠. 이게 3의 4제곱이니까. 분명히 하나 차이 나도 여기는 얘 숫자가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딱 얘가 거듭제곱으로 딱 끝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얘만 해도 벌써 몇 차이 나요, 얘들아? 6 차이 나요. 얘랑 해도 몇 차이 나요? 18 차이 납니다. 다시 얘가 3배 차이 나고 3배 차이 나고 3배 차이 나고 3배 차이 나거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사이에 있는 어떤 수라도 상관없이 오케이? 걔보다 커지는 값은 다 5였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거듭제곱 형태로 딱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 중간에 있던 100이라고 하는 거는 101이랑 사실상 의미 차이가 없다고 봐도 괜찮은 거야. 요 사이에 있는 거야. 하물며 여기가 더 커졌어요. 그죠? 얘가 3의 11제곱이 됐습니다. 그죠? 3의 11제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10의 5제곱이랑 10의 5제곱 더하기 1이랑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차이가 없다고 봐도 괜찮은 거야. 되게 좀 어색하지? 이런 식의 계산 자체가.
그러니까 수학에선 사실 되게 정확한 학문이라고 좀 전에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수학은 되게 정확한 학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저기는 제가 저렇게 계산되는 게 선생님이 생각해도 좀 어색한 건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서 문제를 지금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지? 왜? 이 양변에 로그를 취해줘야 되는데 로그를 취해주면 여기는 얘가 깔끔하게 풀리지 않을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얘로 내가 생각하면 여기는 얘랑은 사실상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지? 얘는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 그지? 얘도 계산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서 양변에 이렇게 로그를 취해주는 거 대신에 나는 얘랑 비교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는 계산을 선택한 거고 그 계산이 왜 가능하냐? 여기는 얘가 하나 커질 때마다 얘는 몇 배씩? 3배씩 뛴단 말이야. 그죠? 그 안에 있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걔보다 큰 최소의 정수를 찾아내는 이 입장에서 여기는 요 1 정도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의미가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이렇게 무시하고 여기는 얘는 무시하고 얘랑 얘를 비교해서 찾아줘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정당한 질문이었어요. 좋아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필수제 11번. 12번은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11번 하나 남았네요. 11번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시간 좀 줄게요. 오케이? 보자. 보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수열의 합 SN을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SN이 N에 대한 식으로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A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SN 빼기 SN-1을 계산하는 겁니다. 얘의 태생적인 한계는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해요. 라고 했었고 A1이라는 거는 S1로 따로 구해주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만큼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등차 수열일 때도 한번 설명했고 등비 수열일 때도 한번 설명했어.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는 게 AN 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이었다. 근데 상수항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보면서 우린 바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 얘는 첫째 항부터 다 등차 수열이 되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AN을 바로 구할 수 있구나. 그거를 선생님이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AN은 얘가 됩니다. 이렇게. 이건 뭐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공식이에요? 그냥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공식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마찬가지야. SN이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아 이건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처음부터 등비 수열이었던 그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고 걔를 통해서 내가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얘는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끝난다고 했는데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AR-A가 첫째 항이 될 게 분명하고 이거 외우라고 이렇게 써주는 건 아니다. 그냥 1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비가 뭐구나? 그냥 R이구나. n-1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주면 좋겠다. 그 외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일 때 그다음에 등비일 때 요런 세팅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이런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였고요. 그게 아닌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었다면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를 일단은 정석대로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공식에 입각해서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SN이라고 하는 게 지금 5 곱하기 N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건 AN이 궁금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얘는 SN-1제곱으로 접근하면 되고 N은 2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었고 A는 따로 구할 거야? S1로 따로 구할 거야? 요 방법대로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될까요? AN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뺄 거야. 여기다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5의 N-1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걸 뺄 거예요. 여기 없어진다. 그지?
됐어? 남아있는 거는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다. n은 2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거 두 개를 가만히 봐봐. 5의 n제곱이라는 건 5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n개 있다는 뜻이야. 5의 n-1제곱이라는 건 5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n-1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공통으로 딱 묶을 수 있잖아. 뭘로? 5의 n-1로. 오케이? 그럼 앞에서 남는 건 뭐가 남을 거고? 5 하나 남을 거고. 얘는 하나도 안 남을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5의 n-1제곱이 될 거고 n은 2 이상일 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부터는 다 구했으니까 첫째 항 구하러 가자. 첫째 항 여기다가 1 넣으면 된다며. 그죠? 1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왔어? 4가 나왔네. 됐나요?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가 내가 1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4가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쓸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AN은 그냥 첫째 항부터 그냥 4 곱하기 5의 n-1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이렇게 특수한 경우일 때만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써준다라는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2번 문제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니? SN이 지금 2의 n제곱 플러스 3이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AN이 궁금합니다. AN은 뭐겠어요? 2의 n제곱 플러스 3에서 뺄 거야. 2의 n-1 플러스 3을 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SN 빼기 SN-를 한 겁니다. n은 2 이상일 때만 가능하겠죠. 되나요? 그럼 3, 3 똑같이 없어질 거고 얘는 뭐가 돼요?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인데 2의 n-1제곱으로 묶어봤더니 얘는 2-1이 되면서 얘는 그냥 2의 n-1제곱이 됩니다. 여전히 n은 2 이상일 때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얘가 AN이었어. 그 다음에 A1을 따로 구해봅니다. 여기다 따로 구해봤더니 1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 5가 나왔어. 여기다 1 넣어도 5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만큼이 답이군요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똑같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게 2번 문제 풀이였어요. 그러면 봐봐. 1번 문제를 요 느낌으로 한번 바라보자. 요런 느낌으로. 다시 1번 문제 다시 봐봐. 얘는 지금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니? 1이잖아. 여기 빼기 뭐야? 1이잖아. 똑같지? 그지? 얘는 첫째 항부터 뭐가 될 게 분명해? 등비수열이 될 게 분명하다고. 오케이? 그러니 여기 있는 얘를 AN을 바로 구해보자. 첫째 항은 뭐야? 일단 1 집어넣으면 된다며? 1 집어넣으니까 5 빼기 1이잖아?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항의 등비,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야? 5가 되겠죠. 5의 n-1제곱입니다. 그냥 이렇게 답을 바로 구해달라. 이게 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는 지금 뭐야? 1 곱하기 2의 n제곱에 빼기 플러스 3이잖아 지금. 그죠?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형태가 애시당초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의 선택권은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야. 얘의 풀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등비 수열의 합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됐죠, 얘들아?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12번 요거는 지워요. 정리구역 원리합계. 이거는 안 풀어도 됩니다, 현재.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까지 모든 개념이 다 끝났고요. 앞으로 원리합계 얘기는 이번 강의에서는 이번 과정에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11-17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합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17번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보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자, 17번 문제는 뭔가 일단 좀 보자. 상황을 좀 보자. 그냥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로그를 발견하면 우리 뭐 하기로 했었지? 그러니까 로그에서의 가장 기본은 뭐였어요? 로그 표현을 진수 표현으로 바꾼다.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꾼다.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였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S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를 3의 n제곱으로 바꾼다. 이게 지수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냥 SN은 뭐가 됩니다? 3의 n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럼 SN이 완성됐고 얘가 1인 게 지금 보이니까 지금 현재 AN을 구해달라 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체가 다 등비수열의 합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얘 공비는 지금 3이었잖아. 근데 첫째 항은 뭐예요? 일단 1 넣은 거니까 3 빼기 1이니까 2예요. 그죠? n-1제곱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SN은 뭐가 돼요?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AN은 그냥 정석대로 풀어본다면 SN 빼기 SN-1이니까 3의 n제곱 빼기 1에다가 3의 n-1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질 거고 남은 거 보니까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야. 항상 여기서 이제 너희들 막힐 거예요. 근데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n제곱이랑 n-1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봐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3a에서 a 빼면 얼마니 얘들아? 2a. 이거 누구나 잘 하거든. 그지? 여기 있는 얘를 내가 3의 n제곱이니까 지금 3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바꿔도 괜찮지? 맞아? 이게 간단한 지수 계산이에요. 지수 계산. 여기는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3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똑같거든 지금. 그지? 그러니까 3a에서 a 빼는 거랑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랑 사실 똑같은 계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2 곱하기 3의 n-1제곱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아마도 이 계산이 잘 안 돼서 이 계산이 잘 안 돼서 이 문제가 막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다시 선생님이 처음에 풀어줄 때는 어떤 느낌으로 풀어줬어? 그냥 인수분해한다는 느낌으로 풀어줬어요. 얘랑 얘랑 공통인수 뭐예요? 3의 n-1제곱이 공통인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앞에는 3이 남을 거고 뒤에는 1이 남을 거야.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줬었어. 맞아? 결과는 똑같죠? 근데 어떻게 되든 사실 계산 과정은 똑같은 거야. 계산 결과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그 해석 차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계산됐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계산이 안 된다.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얘의 결론이 잘 안 난다. 이거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어야 해요. 알았죠? 자연스러운 계산이 돼야 돼. 저 부분에 대해서는. 됐어?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게 지금 되게 어색한 계산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색한 계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쪼개준다라는 개념 자체랑 얘를 이렇게 쪼개준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한 번에 표현해준다. 이 두 개의 계산이 잘 돼야 됩니다. 이거 좀 눈여겨봐 두세요. 되게 많이 실수한다. 여기서 괜히 막혀. 여기까지 놓고 더 이상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았죠? 요거를 잘 해석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해서 n은 뭐 2 이상입니다. 해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어 봤더니 2가 나오네. a1은 2가 나오는데 여기다 1 넣어도 2 나오는 거 맞으니까 그냥 여기는 얘가 답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됐나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